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 현장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받는 것에 익숙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모두 다 제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니까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제 특이한 실험을 했대요. 어느 동네 한 구역에 집집마다 100달러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실험 첫날 이제 사람들은 집 앞에 100달러가 나와 있으니까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누가 이렇게 100달러씩 갖다 놨지?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가져갔대요. 실험 3일째 되는 날에는 그 동네가 그 100달러씩 놔두는 사람 때문에 떠들썩해졌대요. 그리고 실험 둘째 주가 지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넷째 주가 돼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고 해요.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이제 지나서 이 심리학자는 돈을 이제 놔두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왜 돈을 주지 않냐 하면서 화를 냈대요. 불쾌하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 당연시하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한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 그런 대상자분이 은근히 많다는 것이에요. 전에 사회복지하면서 보람찼을 때가 대상자가 고마워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제 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업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분에게 뭔가를 드렸을 때 대상자분이 고맙다고 하면은 전 웃으면서 이래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후원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고 전 중간 매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 뿐인데 그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 듣기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제가 물건을 직접 드리는 것처럼 이제 감사해 하세요. 그러면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죠. 전 그 고마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후원자님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후원자님께 그런 감사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너무 당연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내 것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복지관의 어떤 후원자님이 어떤 이제 대상자분에게 매달 5만 원씩 후원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후원자님이 어느 한 달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후원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도 대상자분에게 이제 후원금을 못 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은 오늘 후원자님께서 무슨 이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무슨 사정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주 예민하신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내 돈을 안 주지? 내 생활비 언제 줄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제가 중간에서 후원금을 가로챘다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계속 받으시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르신 가정방문에서 말벗 서비스를 하는 장우사장님 계세요. 근데 이 몇몇 장우사님들이 제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댁에 가니까 어르신께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이제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뭐 금액 후원금이라든지 어떤 후원 물품 같은 것을 이제 약간 돌려가면서 약간 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님께서도 이 자문서 활동은 너무 좋은데 그런 말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난처한 줄 몰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지관에 후원 물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복지관에 그런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아니면 누가 가져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 언제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 후원자님은 뭐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게만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상자분에게 못 드려요. 근데 그 대상자님은 한숨 더 떠서 왜 나는 안 주냐고 가서 따져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경우는 복지관에 이제 매년 이제 매번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후원을 받으셨어요. 어떤 후원자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그분이 명절 전에 시골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 시골에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명절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내 선물 오면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꼭 챙겨놓으세요. 제가 명절 끝나고 받아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후원자님이 이번 명절에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섣부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이번에 후원자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에 오래 있어 봐서 알아 하면서 오히려 담당자를 가르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길들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예전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해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인 저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분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집에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봉사자님께서 집에 가실 때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물을 받으시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신이 이제 보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답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드려라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복지 현장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받는 것에 익숙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